정말 요새 공연들도 많이 하지?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저는 지금 LA 공연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진짜요? 예,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헬스하고, 어저께 공연했는데 오늘 헬스를 예, 해요? 오늘 헬스하고, 지금, 예, 바로 왔습니다. 다크서클 이런 거 없어 너는? 아니 여독이라는 게 없어 왜? 예, 없어요. 지금 오늘 휴가 보내고 온 너무 것처럼. 좋습니다. 아, 예. 일을 하고 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LA에서 오랜만에 또 우리 또 많은 또 팬분들도 만나고. 분들하고 또 오늘 오시는 분들이 공연과 또 관련 있는 분들이랍니다. 2살 차이 스승과 제자? 이게 가능한가? 2살 가능하죠? 차이인데? 예. 스승과 제자? 차이. 예전에 그 남은혜 선생님하고 나왔을 때가 지금. 오셨다. 네. 거칠다. 아유 차가 거친데. 많이 났네. 오셨다. 네. 거칠다. 아유 차가 거친데. 많이 났네. 누나 들어가세요, 누나 들어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감독님.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박 감독님. 도와주셨네. 잔들 있었지? 그럼요. 뛰던지 구르던지. 오빠 오랜만에 오셨어요. 약간 동네 구멍가게 형 같은 느낌 약간 진짜. 언뜻 여기 고정 멤버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는 게 니네 모여있다고 해서 왔어요.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야. 맞아.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누나부터.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임창정입니다. 원래 형이 많이 했나? 아니 뮤지컬 배우라니요? 내 뮤지컬을 지금 한 9년 만에, 9년 만에 다시. 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많이 했지. 뭐였어요? 어떤 거? 아주 예전에, 20몇 년 전에, 20한 7, 8년 전서부터. 옛날이다. 20몇 년 전. 겨울 태어나기 전 아니야? 그때도 뮤지컬이 있었죠? 그렇지. 그때 뭐 이제 했죠? 동숭동 연가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했고, 데뷔를.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에비타라는 작품도 했었고. 에비타 뭐 하셨어요? 나 체게바라. 체게바라? 했었죠. 진짜? 아, 진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오, 그걸 알아. Don't cry for me. 그거 맞아. 그거도 했었고, 뭐 마에테자도 했었고, 많이 했구나. 벽을 뚫는 남자, 빨래라는 그런 남자 있죠. 빨래도 되게 많이 하셨다. 빨래까지. 빨래 거의 초창기였었죠. 그쵸. 그거 뭐 그거 빨래가 유명하게 된 게 그건 뭐 나 때문이지. 초창기니까. 이런 분위기야. 또 시작했다. 시작했어.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나오셨다는 거는 뭔가를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스승과 제자인 거죠. 스승과 제자. 그렇지. 오빠가 스승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가 스승과 제자? 이 형이 가르칠 수 있는 건 골프밖에 없을걸요, 지금? 웬만하면. 내가 종국이랑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맞아. 지금 거의 26년? 6년? 뭐 25년? 27년 됐죠. 27년. 27년 전서부터 노래를 해오고 이제 베테랑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 노래를 배우고 있어. 이분한테. 그래서 스승이야. 또 갔구나. 그래. 또 여기 또 여기로 갔어. 나 진짜로 다섯 곳땅에 앉아갖고 진짜 다섯 곳땅에 앉아갖고 딱딱딱 치면서 아니 거기 말고 그쪽으로 데려가고 다시 한번 진짜? 그러면 진짜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아니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노라하는 형 가수신데 자기 걸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형이 갖고 있던 원래 스타일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해. 아니 원래 뮤지컬을 하셨잖아요. 했었지. 그때는 내 맘대로 좀 했었거든. 근데 여긴 안 통하더라고. 새로운 거구나. 예. 김원정 감독님을 좀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설명을 좀 사장님이 해드릴게요.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되는 뮤지컬이 많잖아요.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반 이상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대작들. 그치. 그러니까 대개는 초연으로 시작해서 대개는 막 10년 이렇게 되어 된 대뮤지컬에 이제 거의 모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맞죠? 김소연 배우님이라든지 네네네. 아니 그 알죠. 뮤지컬 쪽에서 거의 대단한 탑 분들.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해초리를 끌어서 가르칩니다. 네. 조승우, 조승우, 전미도, 오정석, 네. 준수, 김준수. 이런 분들을 진짜 지휘반 같은 거랑 탁탁 이렇게 치면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탁탁 치고 아니 다시요 다시요 다시 제일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도 무서워. 나 귀가 눌려. 아니 근데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연습장에서 엄격하시기로 유명하다고. 엄청 무서워. 감독님 작품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한 작품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몇 편 정도 되세요? 저요 2001년부터 지휘봉을 잡았고 22년 됐어. 그리고 작품 수는 한 50개까지 세워보고는 안 세워봤어요. 그들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50개 정도. 근데 이제 한 작품을 보통 뭐 20년도 하기도 하니까 횟수로 따지면 뭐 많죠. 근데 창정 오빠가 처음 만나자마자 약간 반말해가지고 좀 문제 누가? 일어나지 저는 않았어요? 아니 저는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되게 어린데 음악 감독이라 그랬고 우리 친구 음악 감독을 쟤는 뭐잘 아주 유능한 애구나 막 이런 애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랬고 뭐 해보래 나보라 그랬고 나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할게 내겠어. 아 정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수줍어서 수줍어서. 거기서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멜로디도 살짝 좀 틀릴 것 같고 막 그런 거야 처음이라. 그러니까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할게.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딱딱딱 치더니 그 회초리가 나왔구나. 자꾸 나한테 왜 반말해? 자꾸 나한테 왜 반말해? 아 누나예요? 제대로 만났네. 그래갖고 나 그럼 몇 살이니? 나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 73 소띠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누나거든. 많이 민망했겠네. 반모에는 반모로. 7일 돼줄게. 그럼 그때 반말 듣고 어떠셨어요? 저 사람 뭐지? 굉장히 어저께 만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초면인데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 네. 경솔했네 오빠가. 예. 난 원래 스타일이 그렇잖아. 그래서 편하게 한다고 한 건데. 아니 저 사람은 뭐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 하시라고요. 막 이제 그랬더니 지금 하시라고요, 나왔어. 나 가수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내가 가수인데는 안 했어. 내가 가수인데는 안 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이 정해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신 배우는 없었거든요. 아마 거기 현장에 다른 분들도 놀랬겠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딱 오더니 저한테 연습이 몇 시냐 그래서 11시라 했대. 그럼 자기가 한 10시쯤에 뵈도 되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 검사를 받고 싶대요. 자기가 해온 거를. 창정이 형이 쫄았어?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진짜 창정 씨가 그 어느 배우보다도 저는 이제 귀여워요. 귀여워. 처음에 약간 귀염성이 있죠. 네, 또 아니 형이. 처음에 이랬던 거는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그래 쑥스러웠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수기 씨 아시죠? 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이 말이 진짜 무섭지 않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희 작품에 너무 좋은 캐스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그러면 최적화 안 돼 있는 배우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없죠. 최적화 배우. 뭐 정성아 왜냐면 씨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저희 지금 작품에 3명의 그 똑같은 캐스트에 그쵸. 3명 정성아 씨, 양준모 씨, 김창정 씨가 나오는데 굉장히 세 분이 다 너무 우리 최적화라고. 미세스 다우파이어예요. 참 이름이. 분장을 해야 되잖아. 분장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왜 어울리냐면요. 다 아버님들이세요. 일단. 그러네. 아이들이 있네. 아이들이 그러면- 있어요. 캐릭터가 뭐냐면 허세 덩어리야. 가서 막 제대로네. 배우 그러니까 성우인데 임창정인데? 막 성우 같은데 가갖고 허세를 그렇게 부려. 근데 돈을 못 벌어.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여기는 내가 일할 데 없는 줄 알고 안 해. 그리고 가. 그리고 애들한테 막 애들은 잘 맨날 애들하고 게임하고 뭐 카드 이거 한도 다 됐으니까 빨리 바꿔주라고. 형님 미래다가 뮤지컬을 다 보겠는데요? 문제도 풀다가 내용을 다 2막 얘기하겠는데. 1막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2막은 문제 문제 알겠어요. 풀다가 네. 근데 저는 이게 감독님 혹시나 이렇게 좀 섭외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는 뮤지컬 배우. 아니 형돈이도 노래 다 잘하고. 저는 가요제 대상 출신밖에 근데 안 되는데 이게 뭐. 또 뮤지컬 노래 스타일하고 또 이제 근데 가요 만약 우리 스타일도 5명 중에 달라서. 캐스팅한다면 누구 하고 싶어요? 레미제라블. 수기 씨. 왜? 저요? 한 번 하셨잖아요. 그랬어? 저도 꽤 했죠. 누나 뮤지컬 했어? 했어요. 오래 했어요. 네. 근데 뭐 캐릭터로 하는 거랑 뭐 노래는 잘하지 못하는데 뭘 해야 되나? 뭐 있어요? 자그라니 형사는 뭐 아니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수기 씨가 일단 뮤지컬을 하셨었고 네. 음악성도 되게 좋으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수기 씨를 한번 좀 혼내고 싶나 봐. 혼내야겠어요. 그래.
난 안 해. 약간 벼르고 있는 느낌인데. 벼르고 있는 난 느낌이다. 뮤지컬 안 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반지 되거든. 반지 만지셨거든요. 아니 와, 제가 약간 주먹 약간 이렇게 약간. 반지 빼는 거 왜 반지 빼려고 하는 제가 거야? 예전 프로에서 하도 저를 답한다고 하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너무 억울한 적이 많아서 네, 전 제가 다른 승기 씨를 좀 앞에 놔두고 전 다른 음악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중이에요. 아니 저랑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경훈이는 어떠세요? 네. 부리부리하니 우와, 잘생겼고. 저도 네. 뮤지컬 딱 한 번도 안 남주상이다. 해봤어요. 남주상이잖아. 네, 남주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잘 하실 것 같은데. 경훈이는 진짜 벤자민이야. 점점 어려져. 아니에요. 되게 저도 막 젊어져 쟤는. 지금 메이크업하고 그래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 그래? 네, 저번에 자꾸 보니까 메이크업 지웠는데 여기 저기 저승꽃이 하나 빼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신머리도 좀 몇 개 뽑고 왔어요. 벌써 그 꽃이 핀다고? 아 누나가 이쪽에 앉아서 그래. 아 근데 너무 좀 매력적인 배우 네, 아닙니까? 완전히 스타일은 정말 주인공 그러면은 스타일이신데 경훈이가 있고 이제 남주상이고 여기는 이제 방송 3사 대상을 석권한 아니 여기 근데 또 뭐 이 모기창법이지만 저희는 뭐 호성 캐릭터, 있는 김명국 씨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작품을 딱 해야 된다면 지금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선택하시겠는지 혹시 재미로 근데 제가 사실 종국 씨는 아는데 경훈 씨는 죄송한데 노래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는 저기 유명하죠. 그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아주 열심히 한다.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저게 뭐야? 남자 너도 한 번 좀 해. 저요? 네. 저는 저랑 완전 반전. 저는 완전 다르죠 목소리가. 아니 뭐 지금 이 순간 아 형처럼 원래처럼 안 했어. 마법처럼 예 뭐 좀 더 몰라요. 너답게 그다음 해봐. 몰라요. 좀 더 너답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었다. 나는 또 괜찮다. 사슬을 벗어 던진다. 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고 왔다. 잘한다. 근데 감독님 이렇게 쪼있는 사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한 무대에 설 수 있나요? 일단 돈 내고 듣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다. 지금 이 순간 난 내고 싶은데. 저거 보러 가고 싶은데. 아니 근데 야 그리고 꿈을 갖고 놀잖아요. 내가 장담하건데 너 이 목소리 2시간 공개 못해. 저는 2분의 1막에 빠질게요. 약간 이제 내 음악은 세 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네. 저 경훈 씨 목소리 그래요? 되게 좋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와, 너뭐 하나 하겠다. 올해 안에 하겠는데. 하겠는데. 근데 저의 단점이 있습니다. 땀이 많아서 항상 손수건을 이제 써야 되는데 혹시 무대에서 쓸 수 있나요 이거를? 안 되겠네요. 그거. 제가 공연 때도 좀 아 이렇게 핸디캡이 있어. 우리 모두 핸디캡이 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형님, 예를 들면 소주 한 잔을 임창정 버전과 뮤지컬 버전은 어떻게 달라요? 그 창법이? 어? 나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아니 근데 이번에 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좀 바꾼 거. 지금은 이런 느낌이고 나를 음악 좀 가르쳐. 아 형 왜 이렇게 천하 임창정. 왜 이래? 나를 여자로 만들어.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 그 뮤지컬. 최고의 손길로 완벽하게 마법의 손길로 날 바꿔줘. 이게 꽂히는구나. 근데 임창정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자로 이게 더 좋나?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듣기가 앞에 버전에 듣기가 더 지금 무대에서 이제 하면 더 들어와요. 발음을 해야 돼. 뒤에 짝짝 발음을 좀 해야 돼. 꽂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그 음을 좀 내줘야 돼. 형님, 그럼 만약에 원래 형님 스타일로 부르시면 누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혼을 내세요? 혼 안 내. 뭐냐면 아니 내가 노래를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혼이 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혼을 내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야 계속. 누나 다시 할게. 누나 미안. 왜 이러지? 정답. 누나. 컨디션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먼저 할게. 다른 사람 먼저.
나 혼나고 있었던 거야? 아, 여기 와서 알게 되셨네. 우리가 보기에 아니 근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좀 임창정 배우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너무너무 잘해요. 뭘 잘하냐면요. 저희 지금 뭐 뮤지컬 창법하고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창법에 따라 분리돼 있진 않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꼭 뮤지컬에 오면 막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연의 것으로 와서 자기가 연기하는 자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왜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정 씨가 잘하는 게 정말 생활 연기. 연기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인데. 그럼 뮤지컬 배우들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좀 약간 규격화된 어떤 연기 패턴들이 있다면 창정 씨는 그냥 정말 생활로 나와서 이분이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네, 그냥 이걸로 땅땅땅이 돼버리고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형 그러면은 그것도 하세요? 그 왜 애드립도 하세요? 애드립도 하지. 하죠. 진짜 형 애드립 완전 그래서 장난 그래서 아니잖아. 하겠지. 창정 씨한테 제가 꼼꼼하고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드립은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는 큐대사니까 꼭 해야 돼. 아 그치. 네, 요런 거 약속이니까. 창정 씨 그러면 또 굉장히 우리 창정 씨가 말도 잘 들어요. 그게 이거 내가 맞아 하긴 누나? 하는데 내가 하긴 해. 큐가 예를 들어서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그냥 음악 큐인 거야. 망했다. 근데 이 전 대사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대사가 있어. 그렇잖아. 망했다. 그래야 돼. 그 음악 시작인데 그래 맞아 그랬어. 그런데 이게 왜 그래? 아니야 그렇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거지 다 음악 들어가려고. 그래서 맞아 그 애드립을 막 하는 거야. 들어가려고. 그런 다음에 한 10분 한 다음에 망했다 그러면 그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무대에서 장난 많이 칠 것 같아. 진짜. 나 무대에서 좀 익숙해지면 장난 진짜 많이 치는데 장난 정말 많이 치는데 이번에 장난칠 시간이 없어. 할 게 너무 많아. 바빠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얼굴인 지휘자는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지휘봉을 사용하는데요. 지휘봉을 든 손으로는 박자를, 다른 손으로는 강약 표현과 호흡 정지를 지시합니다. 최초의 지휘봉은 루이 14세 시대 궁정악단의 장 바티스트 릴리가 사용한 이것이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야 이건 뭐. 이거 에이 우리 김부정 감독님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 아니에요 몰라요. 자, 바로 가시죠, 감독님. 오케이. 어떡하지? 아니요 진짜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나 루이 근데 14세를 이게 안 먹어봐서 보통 아니 보통 없을 비싸잖아요. 때는 너무 비싸지.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하든지 손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연필 아닐까 연필? 뭘 들었을까? 악보 그리다가. 뭐 그리다가 그냥 그대로. 그리다가 그대로. 그뭐 좀 일리 있네. 그치. 맞아요. 왜냐면 깃털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예전엔 깃털로 했으니까. 아니 근데 쓰시는 그 지휘봉 되게 비싸요? 천차만별이에요. 네. 비싼 건 얼마짜리 얼마까지 쓰세요? 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몇 개 있어요 누나? 벼락나무 나무 이런 거. 20개 있대. 20개. 아 그게 나무. 명나무 대추나무 제일 비싼 게 포장 어떤 아니니? 우드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럼 비싼 거랑 안 비싼 거랑 그냥 뭐 차이가 뭐 근데 비싼 거는 그냥 막 하다가 손 넘은 지가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분이 없는 어떻게 거야. 그런 게 없이 자기 손에 맞는 게 좋은 거지. 네, 저는 추가 좀 무거운 걸 좋아하고 감독님 저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가 저쪽 누구 하라고 이렇게 손짓하죠. 네. 그거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으로. 예. 오른손은 계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있고 그다음 크게 들어갈 거는 왼손으로 하는 작게 거예요. 크게 작게. 그다음에 너 차례 너 차례, 너 차례. 자 끝나자. 나는 이제 많이 보잖아 우리는. 근데 지휘를 하는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지휘하는 분을 안 봐 한 명도. 나 진짜 그 너무 궁금했어. 신기해. 엄마 너무 궁금했어. 안 보고 안 보고 연주를 어떻게 하지? 아니 진짜로 그 교향악단 이런 분들 보면 마이스트로가 할 때 딱 이랬는데 그분들 다 악보 보고 있어. 악보 보고 있어. 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싹 할 때는 보잖아. 다 보고 그러니까 싹 맞추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지휘봉 잡는 건 아닌데. 너무 뺑치는 거 아니야? 2시간을? 근데 감독님 진짜 안 보던데요, 창정형 말씀대로? 아 그게 아니라 일단 그 감각으로 이렇게 이쪽 봐도 이쪽 보세요. 이쪽 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죠? 느껴지죠. 네, 맞아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아까 수기 씨 말대로 뭐 차례할 때
그 연주자는 꼭 봐요. 서로의 약속으로. 너 준비됐니? 오케이. 이런 오케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가 자기가 중요한 순서에는 또 이렇게 보고 같이 사인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뭘로 했을까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편한데 이건 볼펜 같은 아니었을 거? 것 같아요. 펜. 이게 요 분위기를 한번 루이 14세 그렇죠, 프랑스잖아요. 궁정. 모든 것이 가장 최고로 화려했을 시절이거든요. 그거 그건 말을 뭐지? 말채? 말채지? 알겠지. 아니 뭐. 그쵸. 아니면 치 저거 어때? 펜싱 칼 같은 걸로 싹 하다가 실수하면 그냥 그냥 찔러 그냥 그러니까 뭐 죽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왕 앞에서 실수하면 그러면 연주자가 아따고 그러고 아니 진짜 바로 열심히 해야겠다. 바로 교체되는 거지. 열심히 해야겠어. 그래서 대기자가 있어 뒤에. 중세니까. 한두명 정도. 틀리면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가 보니까 뭐 급하게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휘봉이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썼을까? 갑자기 안 쓰다가? 그 누가 정신머리 없는 애가 자꾸 이렇게 딴짓거리 하니까 그렇지, 그런 기회를 느낌. 주려고. 근데 시각적으로. 말채찍도 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못하면 때리게. 보면 데를 탁탁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집중시키려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런 이렇게. 느낌인 거야. 그런 식이었나 보다. 그치, 너 들어가라고 너 들어가라고 지금. 이렇게. 그때는 지휘가 약간 연주자 한 명 한 명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채찍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봐요. 자, 네. 예. 자, 과감하게. 정답 말채찍. 정답 깜짝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말한 것 중에 나오긴 했어요. 혹시 있어요? 정답은 지팡이입니다. 아주 뻔했다 사실. 뻔했다. 너무 저 큰 너무 걸로? 무거운데. 이거 너무 하이하게 생각했다. 장 바티스트 릴리는 자신이 생각한 음악의 표현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나무로 된 길이 1.5에서 1.8m의 지휘봉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팔 이랬겠는데? 지휘봉이 단달프야? 너무 길어 오늘날처럼 높이 흔들며 지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닥을 쿵쿵 치며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집중하라고. 이후 릴리는 왕 앞에서 하는 공연에서 지팡이로 바닥을 치다가 실수로 자신의 발을 찍었고 그 사고로 파상풍에 걸려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어이없게 돌아가셨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음악 감독님이면 연기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안 보는데 누나는 봐. 아 그래요? 내가 막 하고 있잖아. 연습 막 뭐 어떤 장면 막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다 내가 눈이 딱 마주치잖아. 이런다? 그래갖고 내가 어떤 뜻이에요? 뭐야? 침착하라는 거. 너무 까불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 거기서 그 느낌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치 알았어 그렇게 해 또. 그리고 내가 뭐 하고 들어오잖아. 딱 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말고 이래서 어때? 아 연기. 막 이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요 또? 연출자님한테 가서 또 내 얘기한다 그러면 연출자 막 이래 그러다가 그 다음 날 가면 그거를 정성화가 하고 있어. 잘 짚어주시네요. 센스가 있어 센스. 많으시니까. 센스가. 근데 진짜 음악 감독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역할이. 이 질문은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을 무대화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멋있게 부를 수 있는 거, 야비하게 부를 수 있는 거, 웃기게 부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를 같이 만들어가는 디렉팅 그걸 디렉팅하는. 그걸 디렉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멋있게 부르려면 오케스트라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뒤에 앙상블이 얼만큼은 서포트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그게 연기가 대사 연기 말고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연기를 가르쳐 주지. 거기서 좀 더 슬로우하게 뭐 이런 거지. 연기를 가르쳐 준다고 봐야지. 일단은 연주가 시작되면서 읍조리는 거는 다 그 노래의 일부라고 그렇죠.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연출가가 이렇게 주문해요. 가끔 노래를 좀 더 빨갛게 해보라 그러든지.
그렇죠. 뭐 음악이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특이하다 표현이. 근데 저는 연출가는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느낌을 얘기하면 이제 음악 감독은 배불러. 그럼 과하다는 건가? 이렇게 뭐 사운드가? 볼륨이 컸나 편성이 많았나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빨갛게 그러면 코드를 조금 더 센 거를 집어넣어서 액센트를 좀 더 줘볼까? 뭐 이런 고민. 옛날에 레미제라블 할 때는 카메론 맥킨토시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아, 유명하죠. 네, 저희가 연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문정.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이거 지금 팩토리 씬이잖아, 공장. 연주자들이 너무 단정해. 그래서 어쩌라고. 연주자들이 단정해? 연주가 너무 모든 게 너무 단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맞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약간의 그 좀 잘 맞으면 안 되는 거. 어그러짐이 있어야 된다는 느낌. 생각해봐. 공장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인데 너희는 너무 단정하고 지금 다 너무 니트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아니 공장이야말로 정말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너무 연주를 잘했는데 이게 뭐 더럽게 하라는 거야? 뭐 연주를 뭐 니트하다 뭐 더티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액센트를 좀 더 강조하고 액센트 할 때 우리의 어떤 충동적인 액션도 좀 넣어보자. 그때는 좀 보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했더니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요구를 하긴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시면 배우분들도 사실 뭐 아침에 루틴이 있더라고요. 뭐 언제 일어나서 몸을 풀고 뭘 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뭘 하고 이게 있던데 그런 게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2시간 전부터 금식하기 그리고 화장실에서 다 비워내기. 네.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니까. 나랑 반대네. 나는 일단 올라가면은 계속 허기지니까 다 먹고. 미리 먹어야지. 맞아요. 우리도 공연 전에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예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1막하고 2막 할 때 좀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음식을 배고파서. 네. 근데 2막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루틴이 깨져서 그런가? 네. 아니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약간 신경성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 갔다 그래서 올게요. 사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어머머. 20년 동안 3번 야, 7년에 한 번씩 가시네요. 그런 거 봐요. 7년에 한 번씩 가고. 7년 주기야? 7년 중에 좀 잘해. 상당히 상당한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그럴 수 너무 있죠. 괴로웠어요. 사고는 안 났어요? 그 공연에서? 음악 사고는? 사고는 안 났는데 배우한테 미처 말을 못하고 막 갔기 때문에 이제 배우한테 좀 미안했죠. 그 배우는 사인해봐야 되는 아니, 훌륭. 귀신이 있는 줄 알았대요. 아무도 없어서. 아니 딴 사람이 갑자기 머리 긴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어서 자기는 귀신을 보고 있구나.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다가 제가 저 머리가 짧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미안해. 하필이면 그 씬이 유령 나오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씬이었거든요. 레미제라블 엠프티 체어스였는데 그게 송스루 뮤지컬이잖아요. 그쵸, 그쵸.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오페라와 뮤지컬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페라는 출연진을 가수라고 부르고 뮤지컬은 배우라고 부르며 오페라는 철저히 노래가 중심인데 비해 뮤지컬은 대사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오페라는 특유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 주로 원어로 부르고 가사 전달이 중요한 뮤지컬은 현지어로 번역해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두 장르의 큰 차이점은 이것의 유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거야말로.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음악 감독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지. 다 노래로만 돼 있잖아. 오페라는 연기가 없지. 진심?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는 연기 아니야? 아니야 뮤지컬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것도 대사가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설마 그렇게 한다고? 진짜야. 오페라가? 대사가 없다. 오페라는 대사가 없다. 오페라 대사가 없어. 다 노래로 하는 거잖아. 대사가 아예 없어 오페라는? 나 알 것 같아요. 나 이거 나도 알 것 감독님한테만 같은데. 저만 이거 할게요. 대사가 없어요. 이거죠. 네, 그쵸. 아시는 것 같은데. 나의 경호이랑 난 다 알지. 딱 봐도 근데 그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감독님?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야. 걸 것 같은데 많이 보셨다면 알 텐데. 어. 중간에 박수 치면 안 되지.
일막이 없나? 인터미션 없어. 인터미션 없어. 그냥 쭉 달려. 쭉 달려. 오페라는. 오페라가 더 비싸나? S석이 없나? 알았다. 모르겠다. 오페라는 옷을 좀 같이 입고 가야 돼. 이렇게 탁 뭐 이런 거. 장갑 끼고 장갑 끼고. 그래 이태리 유럽 여행 갈 때 꼭 그래. 야 우리 거기 극장 보니까 수트 차림이어야 된대 이런 거 있어. 원피스 여자들 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입고 꼭 원피스 챙겨가잖아. 드레스 코드. 그 드레스 코드. 근데 뮤지컬은 그냥 편하게 봐도 그치 되잖아. 반바지로도 하고. 알아요? 아 진짜 뭔데요? MC. 그치. MC? MC? 경훈이 트레이드 생각해봐. 그게 뭐야? MC가 뭐야?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없어 오페라는? 오페라가 없어요? 오페라는 마이크 차지 않아. 없어? 왜? 감독님 얘기해 주시죠. 네. 마이크. 마이크 이유 뭐? 마이크. 정답 맞습니다. 오페라의 경우 야외 공연 등 소리가 잘 안 들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별도의 확성기 없이 오로지 신체의 공명을 통해 소리를 객석에 전달하기 때문에 성악 발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맞아. 그러면 맞죠. 우리 네. 앞에 마이크 테스트 엄청 나왔잖아요 뮤지컬. 네네. 그 오페라는 그냥 마이크 테스트 자체가 없네요. 오페라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소리를 발바닥부터 해서 그냥 쭉. 와. 네, 그냥 없이 하는 거죠. 네. 오페라와 뮤지컬은 무게 중심이 둘 다 여기도 대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기도 대사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다 있는데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 오페라, 그 음악이 있는 드라마가 뮤지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 음악을 제대로 본연을 승부수를 거내기 위해서는 마이크 같은 걸음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죠. 네, 왜냐면 내 목소리가 왜곡돼서 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 뮤지컬 하시다 보면 이제 돌발 상황 이런 거 좀 생기시잖아요. 뭐 좀 있나요? 마이크 꺼진 적 없어요, 형님? 그런 경우도 있지. 명사고 그러면 많아요. 잽싸게 가고 많아요. 막 올라가고 그러면 뒤에 딱 들어갔을 때 막 해갖고 뭐 바꿔주고 막 하는데 그런 돌발 상황보다도 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어. 웃겨갖고 배우 3명이 빛을 딱 보고 있다고 웃음 못 웃겨. 찾는 거. 빨래 할 때인데 그 맥주 캔을 갖다 놔야 돼. 이 테이블에다가 이 저 슈퍼 주인이 우리는 공장 사람이 그랬고 그래서 아저씨 뭐 갖다 줬어요. 막 그럼 먹이 맥주 줬어요. 그랬는데 맥주 대신 다른 걸 갖고 온 거야. 그걸 보는 순간 터졌구나. 김문성이라는 배우 있잖아. 김문성 저기 문성이 정문성 아니에요? 정문성 마시다가 그걸 보는 순간 확 터졌어. 그래서 나도 터지고 관객들도 같이 웃어.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1분이 막 2분 되고 그러니까 한 관객이 뭐 하는 거야, 그거? 우와, 진짜. 공연장이? 웃음이 싹 사라졌어. 웃음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정문성 배우가 그 아저씨를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했어.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를 한국말로 하고 그런데 이게 관객들과의 호흡이지. 근데 진짜 아찔했겠다. 맞아. 와, 전해 듣는데도 그 공기가 느껴져. 좀 황당한 거 본 적 없어요? 감독님은? 창정 씨는 이제 배우의 실수를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스텝의 입장이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실수를 그렇죠. 관객은 모르는 거에 진짜 당황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트라는 공간은 굉장히 어둡고 도면대 하나에 의존해 있는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해? 근데 모르잖아요, 관객은. 저기 정전됐거든요. 잠시만요,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와. 정전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이어가요 연주를? 자,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랑 오케스트라만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 두 마디 C 마이너, 자, 두 박자 G7 이 코드를 불러주고 막 이러고 하는. 음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음악 중이었어요. 연주 중. 심지어? 그런 아찔한 실수가 있었고. 그렇게 한 번은 무대 위에서 이제 소품 같은 거 스태프들이 다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정말 사람의 실수는
대안이 쓰고 그다음에 대책이 강구가 되는데 기계 실수는 정말 속 터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갑자기 그냥 서버리면 대책이 없고 백업도 맞아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영웅에서 정성화 씨가 이제 그 1시간 40분을 이끌어가고 네. 거의 마지막에 이토 히로부미 오늘이야.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빵! 이렇게 총을 3방을 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을 진짜 현실감을 위해서 진짜 총계 화약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기만 나게. 빵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항상 스태프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날 체크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안돼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무대 감독님이 또 총을 가지고 계세요. 세이프티로 그러니까는 백업으로 안 되면 이쪽에 소리가 안 나면 이쪽에서 또 빵빵 소리가 나는 건데 저는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쪽에서도 또 두 개 다. 둘다 안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독립 만세 그다음 해야 되는데 정성화 씨가 이렇게 했죠. 빵! 빵! 입으로. 그래도 다행이다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 그 관객이 거기 있었을 거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니, 그 정도 이해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아찔하다. 그래서 바로 음악은 나오긴 했어요. 그랬죠. 막 아이쿠 이러고 이제 막 나가고 했는데 아마 마이크는 안 켜져 있었기 때문에 뭐 소리 안 났지만 그게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안에서 모든 스텝이 아찔했던. 순간들이 이게 좀 그리고 있죠. 실수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2회 정도에 많이 나와. 2회에. 그쵸. 초연 때는 긴장 완전 긴장하죠. 막 초연 때는 실수가 좀 있어.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 시간 잘안 나는. 첫 공 첫 공 때. 첫 공 때. 첫 공 때. 근데 두 번째 공연할 때는 이제 긴장이 이거 됐구나 이제. 그리고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공연 날에는 무대에 바나나 껍질 있다. 미끄러지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 껍질 조심해 이제 저희끼리. 더 긴장해야 되네요. 근데 무대에서는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매일매일 생방송이니까 늘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에서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실수가 일어난 공연은 공연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열과성을 그것을 따는구나. 만회하려고 그 뒤가 없던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겠다. 그런 공연을 보시면 안타깝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오늘 또 특별한 공연을 보네. 다른 에너지의 공연을 이렇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 잘 매회 할 테니까 그런 마음을 또 가져주시면 맞아요. 감사하겠어요. 감독님 오디션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봐요. 아니, 워낙에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오디션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또 너무나 활약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 또 핫한 분 그래, 고우림 씨. 고우림 씨도 그때 요즘 핫하잖아요. 핫해졌더라고요. 지금 핫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팀도 너무 좋아하고 프레스테라라는 팀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이제 남자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28 팬텀 싱어 할 때도 어린 친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 외모에 목소리가 굉장히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잖아요, 완전.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잘하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자기 길을 조금 뒤늦게 어렵게 찾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퀸의 남자가 되어. 퀸의 남자가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는데요. 그에게 자녀 수학 교육법에 대해 묻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허 교수는 9살이 큰아들과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어렵다. 임창정 씨는 아들님과 수학 공부 어떻게 하세요? 애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 아니 진짜 형 요즘. 요즘 애들 엄청 누나 높아. 되게 어려워. 수준 엄청 높아. 빨간 펜 선생님 해줄걸요? 우리 애들은 공부 안 시켜요, 저는. 그 아내분이 그것도 공부 다 시키시고. 안 해도 뭐 그렇게 공부에 대한 압박은 없어요. 공부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 하지 않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 성적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 진짜. 저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떡해요? 저희 나름 파락군이었거든요. 아. 근데 신경 많이 쓸 아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정해지고 관심 있는 일은 본인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마인드. 네, 어,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아이들이 엄마는 어떻게 성적표를 안 봐서 그냥 두 가지만 딱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영어랑 국어. 그래. 멋있다. 영어는 네가 이제 해외를 다니거나 공연 볼 거나 이럴 때 굉장히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거야. 그리고 국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네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참 재밌을 거야. 멋있다. 그리고 엄마다. 너보다 수학하고 과학 잘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잘할 거야. 수학은 계산기로 해. 맞아. 그래서 영어랑 그것만 하고 나머지 안 나는 세 가지 애들한테 부탁을. 물론 두 가지인데 나는 세 가지야. 어른한테 인사 잘해라. 아, 그렇지. 어른한테 인사 잘해라. 그리고 거짓말 시키지 마라. 아. 그리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야. 공부는 없네. 영어 뭐 이런 거 없네. 요 세 개만 하면 어디 가든지 밥 빌어 먹진 않는다. 어디 가서 먹고는 산다. 먹고 사. 아 몰라 이 교수님 막 이런 엄청난 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상상을 깨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 안 시킬 강조하신다 것 그랬죠? 같아요. 아까 뭘 강조하신다 그랬죠? 공부 안 시킬 것 같아. 일방적 지시를 전달보다는 혹시 스스로. 그 나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시는 아, 그래. 거 아니야? 문제를 내라? 네가 나한테 수학 문제를 내봐. 정답이야, 정답. 그런 거 아니야?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아. 안 맞을 수가 아빠한테 없어. 문제를 만들어서 줘봐. 그게 뭐 그러면 간단한 구구단이던 덧셈이던 나눗셈이던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안 맞을 수가 없어. 와 이거 진짜 이게 노래야, 우리 뮤지컬. 아빠에 나옵니다. 어쩐지 멜로디가 좋더라. 아니 그냥 한 거 치고는. 공부를 잘하네. 전곡을 듣고 싶어. 궁금해. 자 아들로 하여금 문제를 내게 한다. 정답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이거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뭘 알아야 문제. 알아야 그러니까 되지. 본인도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뭐든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저도 성적표 안 봤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가 뭐 이거 수학을 좀 공부하고 싶으니까 학원을 보내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걸 좀 보내달래요? 우리 애들은 그냥 안 하던데. 하라는 얘기 안 했더니 안 착하면 하던데. 되지. 착하게 잘하면 그래. 돼. 건강하게 그럼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뭐. 그래. 아들이 만들어 온 문제를 푼다 정답입니다. 네. 허준이 교수는 매일 아들이 만들어 온 문제를 자신이 풀고 아들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한다는데요. 매우 어렵거나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동그라미를 그려오면 그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함께 세며 점차 난이도를 높여간다고 합니다. 단이가 수학 문제를 만들어 오면 제가 풀고 단이가 채점을 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제가 하도 제까닥 잘 맞추니까 단이가 약이 올라서 그런지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서 몇 개인지 맞춰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한 허 교수는 지금의 아들과 같은 나이인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기 힘들어해서 부모님이 많이 좌절하셨다고 말했는데요. 수학을 배울 때 자연스러운 접근과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세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렇지.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밌게 한 거지, 놀이처럼 한 거야 놀이처럼. 그냥. 아니 그 창종이 오빠 그 넷째 아들도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넷째 아들이 노래를 목청이 좋고요. 노래하는 거는 춤을 잘 춰요. 걔는 피아노도 잘 치고. 근데 셋째 아들이 어디 유튜브에서 오디션 그 뭐 있었어요. 노래를 불러갖고 자, 우리 친구 아빠가 누구죠? 임창정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샛노랄 뿐이야. 걔가 노래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걔가 지금 저희 그 트레이닝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노래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셋째 네, 셋째가. 넷째도 연습. 넷째도 다녀요. 그 뮤지컬 반 아이 키즈 뮤지컬에 다니고 그거 다니고 아 있어요. 그럼 첫째 둘째는 약간 골프로 나가고. 그러니까 걔네는 뭐 한다고 해서 운동할 거고요. 셋째 넷째는 노래 쪽으로. 노래하라고 제가 아이돌 만들 거예요, 걔는. 요즘 뭐 최근에 감동받은 적이 있다고 둘째한테. 둘째한테? 네.
무슨 잘못을 하나 했어. 둘째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빠가 너무 실망했다 너한테. 그래서 짐 다 싸고 올라와라. 딱 그랬더니 얘가 아빠 창피하지 않게 진짜 내가 잘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라고 남자 대 남자로 한 번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놈 다 컸구나. 그 말이 그렇지. 그게 감동받았어. 그래갖고 한 번 믿어준 거야. 그런데 진짜 조금씩 나아져. 그래 나도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너네들이 지금 행복하면 된다. 지금 행복하면 되니까 아빠 나 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가만둘 거예요. 너 놀면 어때? 그래. 평생 놀고 어떻게 살아? 자기가 진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 내 평생 논대. 그럼 놀면 자기 먼저 굶어 죽어. 지원은 안 해주실 거예요? 지원 안 해주지 무슨 소리야. 그런. 아니 18 넘어가면 왜 지원을 해줘? 자기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네가 쓴 돈을 다 계산하고 있어. 난 계산해갖고 약 1년에 얼마 쓰니 이게 돈이 얼마가 될 거니까 이거 먼저 갚어. 그거 먼저 갚고 너네가 집을 사든 여자친구를 뭘 하든 다 해. 큰 사업 하시네요. 야, 5명이거든. 사실 이 정도면 명이면- 장기 프로젝트야. 그러네, 중소기업인데. 심지어 이자도 법정 이자로 다 붙여서 받을 거야. 그렇지 뭐 맞는 말이에요. 큰 사업가야. 아 근데 이거 마인드 좋아요 나 개인적으로. 예. 감독님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네? 저는 95년. 야 나 데뷔할 때 결혼. 너 95년 데뷔야? 데뷔잖아. 형도 95년 같이 데뷔야. 데뷔 거의 비슷해 형이랑. 누나 그때 결혼을 했어. 근데 그래도 뭐 일찍 결혼하면 뭐 다 키워나오니까 지금 좋아요. 그죠? 지금 큰 아이가 그럼 몇 살인 거예요? 26. 지금 작은 아이가 23. 와. 결혼할 나이가 됐네. 다 키웠네. 그리고 오늘 뭐 여기 나온다니까 의상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걸 입어야 돼. 뭐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아 이게 다 큰 아이 옷이긴 해요. 예. 저희 체형이 다 비슷해가지고 신발도 그렇고. 너무 부러워요. 한잔하는 거 네. 너무 좋다. 술은 또 작은 아이랑 잘 먹고.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좋겠다. 첫째 따님도 음악 쪽 일을 하세요? 뮤지컬 배우시라고? 아니 그게 제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향을 받고. 그렇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연장을 좀 따라다녔고 뭐 배우님들 따라하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그쪽으로 꿈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트러블이 아직까지도 아니 근데 심하죠. 사실 독서를 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럼 맞아요. 따님한테도 독서하세요? 냉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인 시각에서 뭐 너는 어떤 성향이고 너는 어떤 뭐 음색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이 작품에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마. 막 이게 나오니까 너보다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4만 명 더 있어. 너보다 예쁜 사람은 6만 명 더 있어. 뭐. 그러면 따님분이 그 오디션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 많이 거기에 받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말없이 따님분이 그 현장에 온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와, 그럼 어떻게? 감독은 있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겠다. 근데 업계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스태프들도 있었고 김 아는 감독 사람들도 딸이래. 김 감독 있었고 딸.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옆에 안무 선생님이 채점을 하길래 네, 네. 쓱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죠. 이렇게 뭐 표시 뭔가에 마크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보고 끝나고 이 친구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잘하는데 뭐 일단 보죠. 그러면 이렇게 좀 넘기고 근데 그렇게 그 감독님도 되죠. 절대로 티 안 내요? 따님이 딱 들어왔을 때도? 안 냈었어요. 초반에는 안 냈고. 근데 이렇게 쓰고 지금은 좀 알려져서. 네, 지금은 뭐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쿡 찌르는 심사위원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고 왜 나는 엄마가 김문정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은 작품에 다 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왜 다 하냐고. 그래서 너 둘 중 하나 안 해야겠구나 막 이제 이런 걸로 트러블이 좀 심했는데 같이 한 적은 있어요? 본인은? 네, 같이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배우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오롯이 실력으로만 또 평가받기에는 조금 맞아요. 저라는 어떤 배낭을 늘 거머쥐어야 되니까 그게 안쓰러운 엄마 마음이라서 그러다 지금은 그냥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좌절도 본인이 해야 될 거고 또 희열도 본인이 느껴야 될 거고 가끔은 좀 미안하기도 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넌 안 돼. 막 약간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근데 엄마 기다리느라 늦잠 자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것도 마음 안쓰럽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째랑 술을 잘 안 하시는군요. 둘째랑만 하고. 사실
그 친구가 그 직업만 아니면 엄청 친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업계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잘못 보면 말을 또 섞으면 일렉이야.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코칭하게 될 거고 그렇게 술자리에서 안 하시려다 가까워졌으면 보니까.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거리가 본의 아니게 좀 있게 돼요. 감독님은 술 좀 드세요? 저는요 술자리보다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술을 먹었거든요. 아이들을 다 낳고 먹은 것 같아요. 뭐 생활에 어떤 게 육아의 스트레스도 좀 벗어나고 일하면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하루의 나를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되게 열심히 살았고 한 잔 먹고 딱 알딸딸하게 잠 오면 너무 좋은 거죠.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일단 소주로 잘 따지면 안 취하고요. 왜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분들이 근데 안 취하요. 잘 먹더라.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손꼽히는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직원을 만날 때면 항상 이런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잡스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걸 두려워했으며 그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높은 층이라도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든 잡스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CEO시니까. 그렇지.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보면은 항상 뭐 밥은 먹었니? 그것뿐이 안 물어보는데. 너는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많이 그걸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막 좋은 동네 살아. 그럼 너 해고. 그 무슨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네 우리 회사 사원이 뭔지 아나? 근데 사원은 대답할 수 있지. 그럼 다 외우고 다니면 외우고 다니면. 근데 이거 질문 안 받으려고 지금 계단으로 간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질문이 어려워. 그 질문은 뭐 철학적인 거야. 뭔가 너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아. 소크라테스요? 이러면 잘리는 거야. 그렇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만약에 흔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거면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겠어. 오히려 만나서 얼굴 도장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아니야? 스티브 잡스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녔잖아. 맞아요. 딱 만나자마자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진짜 어려워. 사실 계속 갈아입는데. 근데 약간 그래도 CEO고 카리스마인데 뭔가에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케스트라들하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어떤 연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궁금할 때가 인터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있군요. 네. 이거일 수가 있어. 이거일 수가 있어. 뭐요? 자, 받아봐. 이거 나한테 팔아봐봐. 그만두겠습니다. 알았다. 새로운 슈즈 뭐. 삼성폰을 팔아보라는 거야 나한테.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냥 나를 상대로 세일즈를 해보라고 그러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어때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돈 받은 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 월급을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리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돈 받은 만큼 일을 하긴 이게 예스 하면 할 예정. 당신 예. 예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건데 쭈삣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예스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지. 왜 예스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쭈삣하거나 뭔가 둘러대거나 하면 그럼 해고. 감독님 걸로 한번 해보세요. 감독님 걸로 해봐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당신은 오늘 돈 받은 만큼 일을 하셨습니까? 세다. 정답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름 끼쳤어. 와 진짜. 맡고 있는 업무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비싸네. 맞네. 맞네. 비싸네. 맞네. 같은 맥락이다. 해고 전문이었던 잡스는 반대로 직원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데요. 직원들이 구내 식당의 음식 품질에 대해 불만을 갖자 그 자리에서 식당의 모든 요리사들을 해고한 후 자신이 다니는 단골 레스토랑 요리사들을 초빙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외로 다정한 면도 있었는데요. 일본식 메밀국수를 직원들에게 맛보여주고 싶어 요리사들을 일본으로 파견해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오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정한 건가? 독특해. 아니 근데 저 기분 뭔지 좀 알아요. 왜냐면 업무 환경에 최적의 상태를 제공을 해줘야지 내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게 피트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좁아요. 좁고 답답하고 더운데 저는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더워? 추워? 그냥 할게. 아니야, 잘 생각해. 우리 석 달 있어야 돼, 여기. 그래서 그거를 환경을. 다 해주고 춥다 그러면은 무대 감독님 어떻대요? 덥다 그러면 하고 그래야지 제가 연주 오늘 왜 그래? 그렇지. 오늘 왜 다 해줬는데 왜 못해? 핑계거리가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그냥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제가 요구할 걸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를 아내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집에서도 같이 있고 회사도 같이 하면 조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예, 맨날 집에서도 요즘에는 그 자기 직전까지 매일 일을 해요. 뭐 노트북 갖다 놓고 뭐 하고 진짜. 막 그래갖고 좀 안쓰러워. 아유 그러겠다. 네. 진짜. 아내가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한 게 작년이거든요. 그 전보다 회사가 너무 좋아지고 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집사람이 뭘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가 하고 나서부터 잘 된 거예요? 그럼 형이 잘못한 거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나는 인정해. 바로 인정해. 바로 인정해. 오케이. 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정말 막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안 됐었는데 이게 다 움직이고 비용이 막 절감이 막 한 30-40% 절감이 됐는데 회사는 더 잘 돌아가고 그리고 막 무언가 어딘가 연락해서 저 연구하고 막 해서 저 스타일리스트 저 스타일이 좋아. 내가 해야 될 걸 다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뭘 얘기하면 맞아 그게 맞아. 그치 아내 따라가야지. 그냥 그럴 때는. 무조건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있어. 어떤가요? 노래도 다 물어보거든요. 물어만 봐요. 물어만 보고 대답을 하는데 안 좋다 그래도 저는 쓰고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그냥 한번 반응 보는 거예요. 다 다른데 아내 뭘. 말고도 반응을 다 보는데 나의 음악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냥 그러고 내요. 평가가. 음악 어떤 뭐 이런 제가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고집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래요. 예. 아니 어때요 오빠? 야, 요즘 오빠보다 더 잘 나가는 아내를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오늘도 형수님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아 바쁘셔가지고 못 오셔. 지금 감독님이랑 같이 화보 찍으러 갔어.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바쁘셔. 바쁘시네. 광고가 엄청 들어오셔. 나는 그게 좋더라고. 좋죠. 아니 그 좋을 것 같아. 본인이 또 이런 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즐겨. 아 그래. 막 광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막 화보 찍고. 은근히 맞아. 즐기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먼저 봐 같이 가면은 그리고 날 보고 유디. 그런 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비결이 좀 있어요? 그 우리 저 매장에 놀러 오셨어.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보자마자 일어나서 그냥 갔어. 가갖고 서비스를 줘야 되겠다. 맥주 한 잔 서비스를 근데 점점 가면서 떨리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갖고 저 맥주 한 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새갖고 어떻게 됐냐면 맥주 한 잔만 사주세요. 자기 집에서 내 자기가 집에서 해서. 보더니 빵 터져갖고 둘이 왔는데 빵 터져갖고 웃더라고 둘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 야 형도 해. 저 덤벨 하나만 사주세요. 막 이런 거.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덤벨 하나만 아니에요. 사주세요. 나 사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야지. 이 들고 가갖고 저기 이것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 딱인데. 아니 근데 아내분 있는 곳에 그렇게 나타나세요? 별명이 임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가 없네 보니까 아까부터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이 많이 나타나는 걸 몰라요. 저희가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어느 정도인데. 따로 일 있을 때만 저기 일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일이 없으면 매일 같이 다녀. 항상.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 끝나면 난 글로 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오늘 일 끝나고 맞아. 그럼 안에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먼저 끝나는 사람이 가. 좋고. 집에서 볼 텐데. 집에 가면 그러면 보잖아요. 집에 그러면 이제 가야지. 집에 가기 전에 시간이 4시다, 5시다. 그러면 집 앞에서 만나서 집 앞에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둘이 밥 먹고 그리고 들어. 좋다. 아니, 심지어 저 좋아. 녹화, 부부 녹화하는 거에 네. 아내분만 스튜디오 녹화가 있어요. 네네. 근데 가요? 항상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매니저 역할을 엄청 해요. 자상해요. 특히 서로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 특히 아내분이 창정 씨 이렇게 헤어나 스타일링을 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용실을 제가 한 번도 초이스해 본 적이 없어요. 걸그룹
지금 스타일리스트 세팅하잖아요. 뭐 여기 이런 것도 다 아내가. 그럼 형님은 뭐 하세요? 난 가서 이거지 뭐. 나는 그냥 집사람 꼬실 때도 이거를 꼬셨지 내가 뭐 먹을 게 있어. 이거를 꼬셨지. 꼬실 때는 또 말 잘못해가지고 꼬신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그게. 말이 헛나온 게 그때 딱 한 번 그랬는데 그게 잘. 그게 이유타가 돼가지고. 어. 아. 정국이가 빨리 덤벼라나? 자, 다음 문제 갈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까지 9년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9년 미만인 자동차이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게 있어? 9년 미만의 자동차. 겁나 탄 자동차. 그렇지. 키로수가 많이 나가. 키로수. 그러니까 그거는 곧 내 생업과 직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키로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치, 그치. 무사고 아니야 그냥? 무사고 좋은데? 수긍 잘해. 야 정말 선회를 너무 잘하는데. 무사고가 너무. 야, 진짜 자연스러웠어. 부럽다. 좋은데? 아니 그럼 그거 아니야? 무사고가 너무 괜찮아. 너무 키로수가 9년 미만인데 키로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9년 정도는 타야 나오는 키로수를 한 3년 만에 9년 정도 키로수를 탄 거야. 한 30만 키로를. 그건 너무 탔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걸까? 야 무사고야 키로수야. 무사고보다는 근데 영업용 차는 생각나셨다. 그 우리 출산율 낮잖아요. 네. 네. 맞추면 뭐 다자녀 뭐 다자녀. 이런 거는 왜냐면 자동차 우리 왜냐면 필수니까, 요즘. 터널도 세 명이 그러면 나는 돈을 받겠네? 받아야지. 빨리 신청해요. 키로수는 그냥 꼭 굳이 건강보험에서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다자녀. 그냥 그거는 다른 다자녀가. 생명, 뭐 다른 근데 자동차 다자녀가. 보험이나 그렇지. 그런 쪽 근데 아닐까요? 키로수는 진짜 보험사들하고 좀 해당되는 그치. 것 같고 다자녀로 갑시다. 다자녀가 더 다자녀가 아니면 맞는 것 어떻게? 아니요. 네. 그게 더 맞는. 왜냐면 그러니까 누님 방식인 것 그러면 같은데. 이제 막둥이 하나 더 놓으면 누나 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다자녀가 몇 명 이상인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양가족이나 다자녀? 다자녀로 한번 가보시죠. 다자녀. 다자녀를 부양한다 그래 그냥. 창정 씨가 해. 아 싫어. 자, 도전. 책임지려고. 괜찮아 이거. 다자녀를 부양한다. 괜찮은 것 같아. 다자녀 혜택.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요. 정답 자, 아닙니다. 키로수. 아니야? 키로수. 정답은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일 때 정답입니다. 디테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부가체계 2단계 개편 이후 4천만 원 이상 세상나. 고가의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다수 차량의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데요. 현재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자 중 90%가 보험료 0원이 되어 현행 179만 대에서 개편 후에는 12만 대에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매 당시에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샀어. 맞아요. 근데 몇 년을 탔어. 구매 이후에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을 해도 떨어지지. 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좋다 이거. 그러면은 이건 너무 좋다. 그러면 1억 5천짜리 차를 사서 이게 4천만 원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아 그게 그 나와요. 시세표가 중고가가 있어요. 그 시세표가 정해진 게 나오잖아요. 있어요. 요즘 거 어플에다 넣으면 바로 나와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이야? 자 감동 코드다 느낌이. 대한민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중년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위기, 서글픔, 내리막, 무기력 등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중년 남성 10명 중 8명이 착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 젊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늙어서 슬픈 것은 아직 젊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중년 친구들은 저 그 말 요즘 와닿아요? 와닿거든요. 와닿는다. 난 아직 괜찮다. 난 아직 한창이다. 난 아직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느낌에 25 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치. 근데 나는 중년 남성이니까 나이와 뭐가 있지. 나는 맘만 먹으면 사표 쓸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아, 그거 쉽게 안 될 거 가정이 있거나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실제로는 못 던지는데. 그래도 말만 야 때려쳐 나 그냥. 나 그냥 이게 골로 보고 싶고. 근데 실제로는 못 때려치잖아. 그치. 자, 지금 사표 나왔고. 근데 이게 자신의 모습이 됐거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또래에 비해 동안이다. 동안. 아까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맞춤형 문제다. 동안이잖아. 두 분 동안이잖아. 동안이지.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모르게 너무 동안이어갖고 나보러 한번 해보래. 그래갖고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치? 오빠랑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빠랑 근데 저도 나를 처음에 너무 어려워. 선배님 되는 것 같아요. 맞춤이요. 야 나는 오빠지. 나는 오빠지. 맞다, 그거다. 형 야 그거다. 나도 오빠지. 아저씨 진짜 아저씨 아닌 아저씨 아닌 거. 나 오빠야 어디 가면. 나 늙지 이거는 않아. 오히려 노년에는 해당이 안 돼. 그래. 자, 정답. 합시다. 나는 어디 가면 동안 오빠 소리 들을 자신 있다. 정답 아닙니다. 야, 이거 좀 확실히 썼는데. 확실히 있었는데. 정답은 실제 연령보다 젊다고 생각한다가 아까 정답입니다. 나 근데 그것도 그게 그 얘기지. 그 밖에도 남들에 비해 외모가 더 어려 보인다. 자신의 사고가 젊고 열려 있다. 옷을 고를 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옷을 선호한다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네.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항상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물리적인 나이를 갖고 있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어떤 내가 또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이를 다 떠나서.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후배 가수들 쫙 나와야 되고 영화를 준비 중이에요. 제가 제작 감독. 뭐 전국 투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뮤지컬 사네. 주중에 뮤지컬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은 공연하고 콘서트하고. 할게 많네요. 그게 많으시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작품이 뭐 쌓여 있을 텐데. 저는 감독님은 어떠세요? 작품이 뭐 쌓여 있을 텐데. 저는 할아버지 지휘자들은 많이 봤는데 할머니 지휘자들은 별로 본 적이 없다. 할마에 할머니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요 후배들한테도 좀 자리도 내어주고 해야지. 아니 뭐 가작을 하지 않더라도 김문정이 꼭 해야 되는 작품이 그렇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싶고 사실은 저도 제 작품으로 또 공연도 하고 싶죠. 제가 쓴 걸로. 네. 멋있다. 합니다. 그때 여기 우리 모기들이랑 여기 예. 두성이랑 모기랑 있으니까 여기 누나리, 네, 두성이, 해야지, 모기 이렇게 그리고 뭐 깔깔이도 여기 있어. 깔깔이 여기 있으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오셔서 뭐 진짜 버라이어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아. 미세스 다운파이어죠? 네, 미스 스타파이어. 네. 30일 날 첫 공이고요. 네, 2달 동안 2달 반 정도 예, 네. 절찬리에 공연할 거니까요. 미스 스타파이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요즘 굉장히 어수선한 시국에 오시면 아주 기분 좋게 3시간 진짜 동안 많이 웃으실 거예요. 웃다 정말 가실 것 같아요. 정말 웃음을 내가 울다 선물해드리고 웃다 있습니다. 정말 난리.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울다 거예요? 웃다 울다 웃다. 저희도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